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3월 1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변곡점이 된 주간이었습니다. 2월달에 발표된 지표들이 다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일종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데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쪽에서 좀 강하게 그런 쪽 지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일단 제조 PMI 보시면 아직 여전히 50 미친 불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했는데 그동안 물가가 좀 잡히고 인플레이션도 끝나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가 요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그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지표들이 발생해서 살짝 반등하고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좀 안정되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요번에 나온 지표 때문에 다시 50 금방 딱 기준선 근처에 나왔지만 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 판매 보시면 기존에 있는 주택 판매인데 내려왔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다가 요번에 또 이런 잠깐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향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좀 괜찮아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택이라든가 시들해졌다가 뭐 가격 하락도 그렇고요.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걸 기대했겠죠,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면 좀 이거는 반등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에 담보대출금리를 보시면 대출금리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나온 지표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기준금리가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에 비해 아직까지는 낮다는 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금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를 보면 다행히 소매는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임금과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면 소매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늘어나겠죠. 그런 면이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 참여 인구가 늘어나서 좀 이렇게 올라간 면도 있지만 물가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보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 GDP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지금 2.7, 2.9 성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에서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핵심 개인 소비 물가 지수인데요. 인플레가 잠시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좀 시장이 편안하게 돌아가나 싶었더니 다시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핵심이니까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푸드하고 에너지, 음식과 기름값, 대표적으로 기름값이죠. 이쪽에서 포함시킨 지수도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실물 경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승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에 일단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매우 강한 편이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금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파트타임 잡이 늘고 낮은 저임금 근로 숫자가 늘어난 면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다수의 미국 가계의 수입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씀씀이도 좀 늘어났겠죠. 인플레가 잠시 주춤하면서 가계 소득은 늘어나니까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수입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해서 호황 수준이죠. 그런데 물가를 감안하면 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금리 선물하고 파월이 얘기한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가 이제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소매 판매는 5%대에서 유지할 것으로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실러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요 차트를 한번 봤는데 좀 이렇게 내려오다가 파월이 예측한 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6월달부터 확실하게 리스라든지 부동산 가격 지수도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금리가 이런 쪽으로 쭉 올라가서 좀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을 되게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기존 주택이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 주택 분야 쪽 지표를 보면 이쪽으로 그렇게 파월이 예측한 것처럼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인데요. 금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 때문에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실제 실물 경제에 적용이 되어 지표가 나타나려면 또 몇 개월은 걸립니다. 주식시장은 그에 반해서 12,000에서 12,000깨고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이게 다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반면 이제 금리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966까지 찍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2년물 채권 선물이 5%를 넘게 될 게 이번 주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물가 하락이 중단되고요. 금리 인상이 발생하는 그런 교차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1월달 지표가 2월달에 발표된 1월달 지표가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별로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 조정이 예측됩니다. 실물 경제는 인플레와 임금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활히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은 향후 뒤로 쭉 물 건너갔습니다. 뭐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많이 지연되겠죠. 결국 실물 경제에 나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나선 효과는 제일 정책 이반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임금과 물가의 상호 연동 상승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 이후로 임금이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옛날 통계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잡힐 것으로 일단 요 스파이럴 이펙트가 발생한 이상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는 생산성과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일단 예상과 달리 시장은 인플레 상승 구간에서 아직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는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는 인버스로 헤징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